안부 전화했겠죠? 그 몇 통은? 뭐 1000여 통이 넘는 전화에서 뭐 안부를 묻는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겠죠. 예. 아니 무슨 예를 들어갖고 네. 수사 과정에 대해서 지시를 하더라도 형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했겠죠. 아 그렇죠. 예. 그 우선 이제 특검팀이 지난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약 4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같이 제출했었습니다. 예. 그 의견서 안에 이제 우 전 수석과 윤장석 민정비서관 이 두 사람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순환 검찰총장 또 검찰지휘부 12명과 적게는 아니 많게는 천여 차례 이상을 통화를 했다는 건데요. 그 심지어는 이제 특검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 우병우 민정수석, 윤장석 민정비서관의 통화 분포도까지 지난번 영장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죠. 야, 네. 이쯤 근데 되면 이제 법원도 좀 문제가 있는 거로 보이는데 이제. 근데 이제 특검의 그 시간적인 한계가 좀 여기에 좀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 통화를 한 타이밍, 예. 그 시기,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던 시기였죠. 그것과 다른 정치적 사건과 이렇게 잘 꿰맞추는 그런 게 그렇죠. 조금 부족했었나 보죠. 그 타이밍과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는 조금 좀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좀 싶은 생각을 해보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검찰로 다시 넘어갔을 때의 문제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은 우리 저 노영희 변호사님께. 그렇죠. 네. 예. 노 변호사님. 네네. 노 변호사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저도 세상을 살 만큼 살아봤거든요. 우병우 수석이 검찰 영장 기각될 때 속으로는 웃고 있었겠지만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늑대 피하다 호랑이 만나고 가랑비 피하다 소나기 만나는 거거든요. 더 큰 화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 징후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예를 들면은 검찰 법무부 감찰국장하고 1000통화를 넘게 4개월 동안 했다. 예. 이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서 나왔나요, 근데? 아 근데 그거는 이미 다 분석을 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특검에서. 아니 우병우 수석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아니 핸드폰 없어도 그 통화 내역은 내역을 조회를 해보면. 그렇죠. 통신사에 가서 뜰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약간 조금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작정하고 드리면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통화 내역 조회를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변호사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1년 거 내지는 6개월 정도까지만 사실 통화 내역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은 검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윤갑근 팀장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우병우 수석을 맡았던 그 검찰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통화 내역 분석을 그 시점에서라도 했었으면 그 1년 전 거까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도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그 통화 내역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 1년 전 거는 다 없어져서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드러난 그 통화 내역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그 작년 7월 이후에부터의 일만 지금 얘기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작년 7월 이후에요. 예, 그렇다면 얼마나 더 많은 통화가 있었을지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없었다. 왜? 특검이 이렇게 쉽게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을 왜 안 했느냐.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 잠깐만요. 저 투샷 좀 끊어주라 그러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특검이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를 법원에 영장 적시 사실로 물론 뭐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증거 자료를 넣었는데 그런 것들이 왜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왜 영장이 기각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렇죠. 또 특검은 왜 그걸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이번에 그 영장 청구할 때라던가 이렇게 발표하지 못했었나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검찰이 검찰을 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법조인이 법조인을 그 판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시점에서. 지난해 8월에 그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통화 내역을 조사했었으면 2015년 8월서부터 2016년 8월 그 전에 1년까지를 또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이 사실은 그 우리 이제 나오겠지만은 2016년 8월 16일 날 예. 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예. 조선일보 기자에게 뭐 피의 사실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날이었거든요. 그렇죠. 지난해 8월 16일이죠. 이게 이제 MBC에서 단독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통화 내역을 보니까 그 당시에 김순환 검찰총장이 우병우 수석하고 17분 동안 통화를 한 걸로 나오고요. 예. 우병우 수석이 MBC 기자에게 전화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석수 우병우 수석이 검찰총장과 통화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MBC 기자하고 통화하면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한 것을 예. 미리 감찰하고 있다가 예. 봐라 여기 이렇게 흘렸다 뭐 문자로 보냈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피의 사실을 흘렸다라고 하는 거를 잡자 예. 이걸 가지고 한번 터트리자라고 하는 계획 하에 예. 아마도 이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때는 생각을 누가 하는 먼저 거죠. 전화했나요? 그 우병우가 먼저 했나요? 그 김수남 총장 이거는 먼저 했나요? 김순환 총장에게 우병우 수석이 먼저 한 뭐를 것으로 갖고 예 했었을 아마 가능성이 그렇게 있네. 지금 되어서 왜 하필이면 MBC 기자에게 우병우 수석이 전화한 날 그날 MBC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을까? 여러 가지가 이제 퍼즐이 맞춰지다 보면은 우리가 디테일로 들어가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지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 2016년 8월 23일이요. 예.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은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있는 검찰의 윤곽근 고검장에게 팀장을 맡겨서 우병우 수석을 수사하겠다라고 발표한 날이에요. 예. 그날 김수남 총장하고 20분 동안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윤곽근 고검장이 팀장이 된 거죠. 예. 윤곽근 팀장이 되자마자 많은 법조 인사들이 같이 19기 동기다. 그렇죠. 그 친구고 제대로 하시냐. 심지어는 예. 윤곽근 대구 고검장인데 대구 고검장 될 사람이었었나? 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 고검장 되는 과정에 누가 시켜줬냐 이거를. 그때 뭐 전체 검찰 인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있지만 이것은 민정수하고 협의하는 과정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가졌던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했던 게 현실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언론이나 모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정말 그랬었나 보다라고 하는 식으로 현실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통화 내역을 분석해 보니 알겠다는 거죠. 야, 우리 허 교수님 옆에서 오늘은 말씀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빙글빙글 웃고 계세요. 뭐 그때 당시 다 이런 내용들을 뭐 예측을 했었고 다 그렇게 그럴 이 것이다라고. 정도까지라고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검찰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뭐 이 정도 했을 거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 아니고 또 예. 검찰 내에서도 상당히 잘 나가던 검사 출신이 아니었다면은 이 정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참여정부 시절에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검찰 출신도 한 분이 있지만 예. 대개는 이제 검찰 출신 아닌 분들이 다 민정수석을 했죠. 문재인 민정수석, 예, 그분도 전해철 민정수석. 예, 다 검찰 출신이 아니고 그냥 출신 변호사 아니죠. 출신이고 예. 한 분이 잠시 검사를 했던 분이 하시긴 했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검찰이 참여정부 출범할 때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 초기에 송광수 검찰총장입니까? 막 내 목을 쳐라 이렇게 정권하고 싸우고 뛰어들고 예. 또 뭐 대통령도 뭐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보지 뭐 정치자금 예. 수사 그때 할 때도 예.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사실은 전두환 정권 때 그 민정수석을 했던 김용갑 원조 보수가 있죠. 이분이 예.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민정수석은 절대 검찰 출신을 시키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완전 뭐 아까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겼다 했는데 그거보다 부족한 비유예요, 그냥 뭐 진짜. 통째로 다 그렇게 내놓은 거죠. 권력 전체를 그렇게 준 거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때 그런 수많은 예측을 할 때 80년대, 90년대 표현을 하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다 눈에 흔히 그려지는 그림인 거죠.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얘기해 보시죠.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 이번에 어제 오늘 계속 나오는데 얼만큼 위중하고 심각한지 사실은 국민들의 체감은 우리보다 좀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법조계를 잘 아는 노영희 변호사님, 그다음 만주 변호사인 그다음 평론가의 허성모 이렇게 되는데 사실 국민들이 이렇게 전화한 게 뭐가 문제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만큼 많은 이때 당시에 수사를 우리 처음에 오프닝 들어가면서 그랬잖아요. 쥐락펴락했다. 이건 전체 수사의 지휘를 우병우 민정수석이 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8월 18일 날, 작년 8월 18일 날 예. 그날이 이제
우병우 수석의 그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라고 하는 예, 8월 18일 날. 예, 그 수사 의뢰가 들어간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를 한 날이죠. 예. 이날 또 역시 11분 동안 그 대검찰청에 있는 그 김지연 차장검사랑 11분 가량 통화를 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항상 핵심적인 요소마다 사건 때마다. 항상 중요한 통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히 그냥 안구단하다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너무 미심쩍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사했던 특별검사팀에서 예. 우리 한번 이거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수사를 먼저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왜 특검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늦게 해가지고 결국 이 모양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비난이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한 변명으로 박영수 특검이 오늘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네들이 확인을 4사를 계속해서 해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너무 얽혀 있더라. 우병우 수석을 제일 먼저 하게 되면 결국 검찰과 그렇죠. 법무부를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다 쳤으면 괜찮죠. 다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지금 특별검사팀에 파견 나와 있는 검사들이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 하다가 만약에 제대로 돌아가는. 못하면 예, 제대로 못하면 못하면. 완전 망하는 거고 그다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나머지 수사도 전부 다가. 예. 또 하나 돌아갔을 때 그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못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해석 들어가기 전에 요 중요한 사건들 그 시기를 조금 더 소개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통화가 7월부터 10월까지 1000번 이상 있었다라고 하는 예. 게 이제 나왔고요. 또 8월 26일 날에는 김순남 그 총장하고 10분 정도 통화를 한 내용이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8월 29일 정도에는 우병우 특별수사팀에서 우병우 가족회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갔었는데 아마 이날도 중요 인사하고의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자료에는 지금 잘 안 나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제대로 지금 말씀을 다 드리기 어려운 정도예요. 물론 예. 민정수석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런 분들하고 전화 통화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예. 이런 통화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분들하고 나쁜 얘기를 했다라고 말할 수는 그림이 없죠. 나오는데요. 지금 네. 우리 그 그래픽이 나오는데 10월 24일이 이제 JTBC 아주 결정적인 최순실 태블릿 PC가 청와대 문건 유출보도 한 날이잖아요. 네, 저것도 그 다음 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과 통화를 또 합니다. 아마 이 사건에 대한 서로 간의 해석을 주고받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예. 저 그 태블릿 PC 관련된 내용도요. 예. 어떠한 그 진술이 확보되어 있느냐 하면은 당시에 우병우 수석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청와대에서. 어허.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았대요. 누군가로부터. 예. 그러면서 전에도 한번 그 기사가 나왔었는데.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검찰에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있다는 게 들어갔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병우 수석이 회의를 하다 말고 갑자기 전화를 누군가가 받으면서. 그 증언을 또 했나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 전화를 받고는 사람들을 회의하던 상황이었으니까 예.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태블릿 PC가 밝혀졌다라고 하는 게 지금 검찰이 입수했습니다. 정보를. 그런 정보를 누군가가 전화를 알려준 거죠. 태블릿 PC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때 당시 내용이 이제 그 국정농단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교수님 국정농단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의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갖고 의논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후의 과정을 또 보면은 그것을 또 계속 부인하고 덮는 과정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방금 태블릿 PC 이야기했는데 이제 JTBC가 저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뭐 발칵 뒤집어져서 이제 나라가 들썩일 때 아닙니까? 예. 그 증거를 이제 검찰에 다시 제출한 건데 예, 그거를 이제 검찰에서 누군가가 민정수석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예. 근데 그 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가 특검에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는 거고요. 예. 방금 질문을 뭐 하셨죠? 잠시 딴 데로 빠졌다 왔네요. 아, 저도요. 지금 너무 어리 빠져갖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거는 이제 민정수석이 워낙 검찰 출신이고 검찰에서 네. 잘 나가던 사람들이니까 모든 네트워크가 또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갖고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허 교수님 그랬잖아요. 이게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그렇습니다. 절대 부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민정수석일수록 이것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에서 보고하는데 이게 좀 빨리 보고가 안 될 경우에는 좀 빨리 보고해 주십시오 하면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질문 연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부장검사 무슨 실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보고하듯이 이렇게 날마다 전화할 수는 없다는 사실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 인맥을 다 검찰에 깔려 있으니까 예. 자기 라인에 깔려 있으니까 사실은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오는 보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또 민정수석한테 잘 보여야 되죠. 예. 그래야 또 다음 인사에서 또 다른 영전의 기회를 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게 모든 목줄을 쥐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인사권 행사도 사실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서 검찰총장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건데 예. 이 경우에는 뭐 거의 마음대로 지금 다 휘둘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그 보여주셨던 그 자료요. 예, 자료에 대해 자료가 우리가 조금 좀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예. 있는데요. 그 우선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1,000회 이상의 통화가 있었다. 이 부분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안택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직접 통화했다는 것이 아니고 윤장석 민정비서관과 통화한 내용을 토탈 한 횟수라는 거. 예. 이 부분은 조금 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과 통화한 내용이 1,000통화가 넘다는 얘기 아니고 예, 예. 이러저러한 과정에 그렇죠. 전환 전체 통화 내용이 그 정도고. 거기 이제 윤장석 민정비서관이 통화한 횟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아마도 윤장수 민정비서. 예, 윤장석 민정비서관. 윤장석. 예. 아마도 윤장석 민정비서관이 안택은 검찰국장과 굉장히 많은 통화를 한 이유는 아마도 두 사람이 그 카운터 파트너였을 거라는 짐작이 좀 예.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횟수의 함정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이 카운트되는 횟수는 모두 A가 B에게 전화해서 모두 연결되는 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A가 B에게 전화했는데 안 받았을 경우에 B가 다시 콜백을 한 것 이런 걸 모두 다 지금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김순환 검찰총장이 직접 전화를 했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예컨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전화를 해서 안 전화했는데 못 받아서. 받았다가 다시 콜백을 했을 경우에 이걸 누가 먼저 전화했느냐의 부분은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예. 있다. 이제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민정수석이 전화 통화를 했다. 아까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정수석의 본연의 업무라는 게 예.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그에 해당되는 어떤 지시사항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예.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영장이 기각된 부분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면 통화한 내용 자체는 이미 의견서로 제출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 이 부분은 우병우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왜냐하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동향 파악 그리고 또 지시를 받아서 혹시나 전달했다면 이런 것은 적어도 본인의 자의적인 의지로 해석하기보다는 대통령에게 귀속돼 있는 어떤 비서관으로서의 업무다. 자기 업무일 수 본인의 있다는 업무다. 부분으로 그렇게 빠져나갈 공산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그 할 때 이제 우병우 수석 그 전 수석 쪽의 논리가 뭐냐면 막상 청와대에서 근무해보면 대통령이 하늘이다 무슨 신과 같은 존재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해갖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이쪽 저쪽으로 관통되는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하면서 연결하는 역할만 했다. 이제 법무부도 그렇게 이 법원도 그렇게 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김수남 검찰총장이 내놓은 해명이 재밌어요. 검찰 개혁을 논했다. 지금 국가가 난리 나는 일보 직전 폭풍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그 와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검찰 개혁을 논했다. 검찰 개혁 논의도 민정수석하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논리도 우리가 무조건 아니다라고 볼 말할 수는 수는 없죠. 없죠. 그런데 예. 조금 근데 좀 낯설죠. 좀 의아스럽죠. 사실 예. 그 타임에 왜 하필 그런 논의를 하려고 그 전날 했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을 좀 명확히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통화 내역에서 그러니까 통화 내역 조회라고 하는 것은 발신지가 어디고 누가 받았고 몇 분 통화했고 무엇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통화 패턴이 나타났나 이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예. 그 내용이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무슨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도 그거를 분석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었다. 특히 그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는 거죠. 내용은 안 나오죠. 예. 통화 기록만 그렇죠. 나와 있고. 특히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가지는 그 막강한 힘과 그분이 할 수 있는 그 권한 범위가 너무 넓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대상인 수신자가 누구였든 간에 그 사람하고 통화한 것을 무조건 이 민정수석의 죄를 덮기 위해서 통화한 거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예. 다만 정황상 참작 사유를 봐달라라는 의미로 그거를 제출을 한 건데 예.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라고 안 받아들여진 하는 거죠. 얘기죠. 허 교수님, 네.
다시 이제 떠오르는 게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왜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짓고 있었는지. 그 조사하는 예,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그림이 연상이 이해가 되네요. 그럼요. 예, 자기가 뭐 검찰 고위 인사를 거의 뭐 다 한 건데 그렇죠. 그 고위 인사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를 수사하는데 예,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 정말 뭐 완전 뭐 자기 손바닥 안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조사하는 사람들도 뭐 우피의자라든지 우참고인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수석님 하면서 선배님 했더니. 예, 선배님, 수석님 예. 이랬을 텐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마치 친정의 안방에 와 있는 느낌으로 수사를 받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혀 그렇게 팔짱 끼는 모습, 뭐 목을 돌리는 모습, 뭐 스트레칭하는 모습 이런 거는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예,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네요. 자기 가족들에게 그동안 업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오늘 푹 쉬고 왔습니다. 오늘 친정에 가보니까 뭐 반갑더라 이러고 예, 왔겠죠. 일들도 열심히 참 잘하고 있던데요. 근데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닌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조사를 받을 때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예. 경험해 하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이렇게 통화 내역 조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알게 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두렵죠. 그렇습니다. 저도 진짜 두렵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마치고 나서 한 1년쯤 있었을 때 여기 서부지검으로부터 갑자기 등기 우편이 하나 왔어요.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6개월 동안에 그쪽 기지국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 내역을 조사했다, 수색했다 이렇게 하고 한 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냥 예. 등기 우편이. 그리고 뭐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아서 했다는 걸.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내가 누구하고 통화했다는 것을 검찰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다음에 또 내용은 이제 모르지만 그다음에 은행에서 또 연락이 와요. 금융거래 조회 검찰로부터 온 금융거래 조회 확인해줬다. 예. 그런 경우에 썸뜩하고 아주 뭐라 그러죠? 이 표현이 맞는지 서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스미하다가 뭐예요? 예. 쓰나미가 밀려오다가 스미하다? 뭐 두렵고 무섭고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스미하다가 뭔지 아세요, 노 변호사님? 아마도 경상도 사투리 같네요. 표준어로는요, 싸하다. 예, 그런 느낌이 들죠.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느낌이 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검찰에서 이제 통화 기록 정도는 특검에서 다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해도 우병우 전 수석이야 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예. 자기가 그 수사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니까. 자, 지난해 8월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팀이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오늘 어이가 없었고 실소만 나옵니다. 우병우 검찰 전 민정수석의 통화 내역 조회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그 지금 하지 않았다고 왜 안 물어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곽근. 왜 안 했냐고 했더니 예. 그 밑에 있던 차장검사님인가 그분이 예. 이거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개인 비리를 수사라고 우리한테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통화 내역을 확인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 분들이 더 나쁜 것 같아요, 보면. 아니 뭐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죠. 뭐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데 개인 비리는 그러면 편지를 주고 받습니까? 전화로 안 해요, 개인 비리는? 사실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예. 보통 그 통화 내역 조회는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은 개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 할 때도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개인 비리 수사하는 거니까 통화 내역 조회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뭐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건과 교수님, 이 건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최순실 씨 귀국했을 때 27시간 동안 그냥 이른바 방치하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31시간. 예. 31시간이요? 또 4시간이 늘어났어요? 31시간이었어요. 어디 뭐 어느 보도에는 27시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던데 그 시간 동안에 핸드폰 갖고 무슨 장난을 쳤는지 증거를 갖고 무슨 장난을 쳤는지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라 이게 무슨 범죄 이 비호 집단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권력이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고 예. 또 살아 있는 권력의 통제하에서 뭐 검찰이 하는 수사였기 때문에 1인자였었고 최순실이가.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원래 뭐 권력 1인자라는 건 이미 예. 그 전부터 이야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이제 윤곽근 수사팀장으로 임명이 될 때 이 수사는 하나만한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수사본부로 확대될 때도 예. 아이고 이거는 수사본부가 아니고 수사축소본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다 했죠. 그러다가 이 수사본부가 이제 조금 속도를 낸 게 뭐 때문에 속도를 냈는가 하면은 의회에서 특검이 통과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부터 아하. 비로소
수사를 좀 해가지고 좀 결과를 내서 특검에 넘겨준 거죠. 만약에 의회에서 특검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이 수사는 진행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윤갑근 팀장이 임명되는 그 과정에서 또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날 있었다니까요. 예. 그날 전화 통화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윤갑근 그 대구 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수석의 지시고 검찰총장이 받아서 했을 가능성. 그렇죠. 그것도 충분히 언론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지시라고 하는 건 좀 부적절한 표현이죠. 언론된 사람이 이 의논을 사람으로 하셨겠죠. 해줬으면 좋겠다. 결론은 그겁니다. 부적절하든 안 하든. 화나네 진짜. 어쨌든 그날 20분 동안 통화하신 건 맞고 예. 그 총장님하고 통화하신 건 맞고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내가 총장 한번 해볼까요, 그래? 우수성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아유, 좀 시간 없으니까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제일 적절한 팀장 누구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글쎄 지금 적절하게 맡을 만한 인물이 없네요.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C는 어떤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애둘리지 말고 본론만 얘기하세요. 가명만 하시면 지시대로 따르겠습니다. 아, 적임자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군데요? 뭐 윤모 씨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 설마? 갔군요. 아, 알겠습니다. 전화 끊습니다. 네,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의심스러운 상황은 피할 수 없네요. 아이고, 네. 참. 이 검찰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지 이제 특검에서 넘겨받았나요? 예, 오늘 자료를 다 넘기는 것으로 알고 예.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사실은 그 걱정이 많고 또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내준 찬사에 비하여 예. 이 검찰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싸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수사 자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을 이어받아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 또 어떠한 식의 비난이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예.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절치부심하는 계기로 삼아서 오히려 이번에 검찰이 얼마나 신뢰로운 기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자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탄핵 이후에 뭐 좀 보자 이렇게 처음엔 얘기가 있었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6일 정도 아예 탄핵 결정 나기 전에 아하. 6일 정도에 검찰에서 좀 어떤 식으로 수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세우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언론 브리핑도 좀 하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3월 안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모두 끝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 때문에 더 예. 잘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뭘 믿겠습니까 지금? 자, 허 교수님. 네. 그런데 자 어제 또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김수남 총장은 사실 2007년도에 영화 더킹 안 보셨다 그랬죠? 예, 못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선 앞두고 검찰의 핵심 양 라인이 누구에게 줄었을까 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주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상당히 리얼해요. 상당히 리얼해요. 근데 거기도 이때도 보면 김수남 총장이 중앙지검장 출신 아니에요? 2015년 10월에 12월에 검찰총장 될 때 사실은 적임자가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이명박 박근혜가 경선할 때 이명박 쪽으로 줄을 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버지가 총장님의 아버지가 총장님의 네, 아버지가 총장님이 총장님의 아니라 아버지가 총장님의 옛날에 아버지가. 영남대학 총장을 그렇죠. 했어요. 그때 87년도에 물러날 때 예. 김기택 씨인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영남대학 사건이 있었고 예. 재단 붕괴 사건이 있었죠. 비리 사건이 있었고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로 와 있어요. 이사했었고. 그래서 그런 악연이 있었죠. 예. 예, 그래서 그때도 악연이 있었고 또 그 2007년. 대선 때도 이제 줄을 그쪽으로 섰던 그런 게 있어서 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충성명세를 하고 됐다는 이런 소문들이 돌았죠. 그리고 이때 아마 민정비서관으로 있었던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천거가 가장 강력하지 않았겠냐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 전에 김진태 총장이란 말이에요. 예, 예. 김진태 총장은 또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또 불교계의 비리와 불교계 비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명진 스님이 수시로 김진태 전 총장의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광주 4.16 세월호 문제 때 광주에 전화해갖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화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 검찰에 충분히 압력을 넣었을 또는 뭐 협조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총장이 그 요청에 따라서 광주지검에 이제 수사를 늦추거나 멈추게 하고 또는 수사를 적당하게 하는 그 어떤 유형 중에 하나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4월 16일 날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비참한 그 아픔들이 있고 난 이후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이에. 지방선거를 곧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때 저도 창원시장 후보로 나서서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요. 그때 됐나요? 예, 낙선을 했습니다. 시장 그거 후보에 떨어진 거 나가셨어요. 그거 예. 포함해서 4번이에요? 예, 예. 그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세월호 이 일이 예.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직접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었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정부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최대한 예. 축소하고 문제가 안 되게 줄여서 영향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면이 하나 있었을 거고 또 어쨌든 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원인이 뭔지도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원인이 어쨌든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정부가 수습하는 게 정부의 몫이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수습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저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어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부의 책임,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 세력의 책임에 묻는 이 두 가지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다를 방어하기 위해서 김진태 총장이 광주지검에 압력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압력을 그럼 김진태 총장은 어디로부터 받았느냐? 청와대로부터 받았을 것이고 청와대의 누구로부터 받았을까? 우병우 수석으로부터 받지 않았겠느냐 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나눈 와중에도 그 문자 샵 5400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대책의 내용들이 특검이 좀 연장됐다라면 좀 더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그 광주 세월호 광주지검장에 김진태 총장이 압력 넣는 얘기를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때 잘 기억을 해보시면요, 김 기자님. 네네. 63 지방선거로 저는 기억하고 64, 있는데 64. 64인가요? 네. 네. 육사. 하루 앞당겼네요, 제가. 64 지방선거인데 5월 20날 천안함 폭침. 네. 폭침 사태라고 하면서 발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북의 잠수함이 뭐 치고 갔다 하면서 지방선거 내내 천안함 얘기가 그 주요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면은 지금 저희가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게 4.16 그 세월호 참사가 나고 이것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정치권에서는 판단할 수 있지만 네. 검찰에서까지 이렇게 나서서 판단할까요? 누군가 청와대에서나 정치권에서 입김을 행사하지 않고는 김진태 총장이 이걸 뭐 그 지방선거 이후로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닐까요? 뭐 그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예. 검찰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그런 대응을 했을 거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대목이고 예. 그러면 그것은 뭐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의심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네. 비서관이 된 거는 네. 2014년 5월에요. 요 얘기가 막 진행될 때쯤이니까 네, 네. 들어가자마자 막 그런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건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그 이른바 민심은 그 괘씸죄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예. 부분이죠. 그래서 뭘 해도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그럼 민정 라인은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 예. 그런 지시와 그런 논의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선거에 유리한 방향 혹은 우리 진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획을 하는 것 또한 청와대에서 일정 부분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 청와대를 비롯한 그 세력 진영에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예. 그런 논의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예. 네. 그날- 네. 예. 그날 그러니까 6월 4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고 6월 5일 날 사실은 그 수사팀에서 해경 압수수색을 그때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병우 수석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압수수색 하지 말아라. 왜? 그게 6월 5일이었어요. 예, 영장에 그러니까 범위가 조금 개선- 달랐다. 예. 뭐 이래가지고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때 그 청와대하고 해경 사이에 주고받은 모든 통신 내역하고 자료가 보관돼 있는데 그걸 다 없애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 부분은 당시 광주지검장을 맡았었던 변찬호 변호사님이 사실은 이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옷을 벗었나요? 인사에서 물을 먹고 지금 변호사 개업을 하셨거든요. 음. 그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이고 또 예. 검찰에서 물을 먹고 옷을 벗었기 때문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한 명의 키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인가요? 예. 그분하고 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하고는 악연이 좀 많아요. 한번 여기 모실까요? 뭐 그러면 훨씬 더 자세한 섭외 좀 해주세요. 제가요? 네, 제가 열심히 잘 몰라요 그분을 직접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악연이 많아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로 꼬인 게 많이 있었을 예. 거예요. 예. 변유로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겠죠. 네, 검찰은 없습니다. 변유로. 예, 모르시는 분들이면 서로는. 예. 한번 여기 섭외하면은 그 특검에 이분이 출두했었나요? 특검에 그렇죠.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근데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더라고요. 예. 전화 받은 거? 아니 전화 받은 걸 부인한 게 아니라 이제 특검에? 특검에서는 뭐 예. 검찰 관계자 누구도 만나서 수사 이런 걸 확인한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 제가 금을 치면 금방 딱 그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예. 이분이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 당시 전화를 해경 받아요. 수사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세월호에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하고 했었을 것을 왜냐면 수사도 직접 했었으니까 제일 정확하게 아실 분 같네. 그러니까 이분도 통화 기록을 조회하면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미 통화 기록 조회하기는 그 1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그건 검찰에서 내놓는 명분인데 검찰은 뭐 특수한 뭐 요즘 포렌식이든 뭐든 뭐 많이 있는데 통신사가 그걸 제공해 줄 수 없는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데이터가 사라져 있는 부분인지는 글쎄 한 번 더 확인을 아니 해봐야 될 제가 부분인